나르시시스트에게 한번 크게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복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에코이스트들은 원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사람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될 정도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하는 짓이 참 못됐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중에 나르시시스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짜고 일부러 다시 만나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만큼은 제가 이해하지만 부디 그 계획을 접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내뿜는 그 분노의 감정을 그들이 즐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 의해서 나르시시스트가 무언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분명히 더 악랄하게 되갚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감정의 서랍을 완전히 닫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서 부르르 떨면서 분노하고 소리 지르며 화내고 울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만큼이나 그들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을 더 세게 괴롭히고 더 짓밟으면서 그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려고 할 겁니다. 그들 앞에서는 항상 아무 감정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남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능력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단 헤어졌다면 최대한 아무 감정 없이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말고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복수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제대로 효과적으로 복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후련하게 만들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에코이스트답게 아주 우아하고 세련되게 스마트하게 복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 복수 방법을 너무도 멋지게 해낸 사람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재 실력 있는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는 BTS,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아티스트로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들이 데뷔 초에 겪었던 서름에 대해 아주 지혜롭게 결말을 이끌어낸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힙합 아이돌이라는 컨셉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당시에 아이돌이 무슨 힙합을 하냐 이러면서 힙합에 대해 자부심이 큰 사람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인신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TS 멤버들 각자가 데뷔 전후로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이겨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BTS는 점점 인지도가 쌓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2017년 마이크 드롭이란 곡을 발표하게 됐죠. 이 곡을 만들 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후광을 얻고 나오지 못한 아이돌로서 어떤 서름이나 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BTS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리더인 RM이 이 마이크 드롭이란 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맘대로 썼더니 되게 좋은 랩이 나왔어요. 왜였냐면 저희에게 더 이상 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냥 날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억울하게 느껴졌던 일들이나 감정들, 화들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볼 일 없고 안녕이다. 마이크 드롭의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 볼 일 없어. 마지막 인사야. 할 말도 없어. 사과도 하지 마. 사실 이 마이크 드롭이란 단어의 뜻은 승리의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래퍼가 랩 배틀에서 혹은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코미디에서 자신이 승리했음을 확신하는 의미로 손에 잡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뜻하죠. 상대방이 반격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라인을 날렸으니 내가 이긴 게 확실하다. 그러니 더 이상 마이크를 들 필요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방탄소년단을 공개적으로 인신 공격했었던 한 뮤지션이 2019년이 되어 자신이 한 행동을 6년 만에 반성하면서 사과하는 장면이 기사에 났습니다만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과연 이 기사에 신경을 썼을까요? 와, 드디어 우리한테 사과를 하는구나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6년 묵은 채증이 싹 가시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사실 0.1초라도 거기에 신경을 쓴다면 시간 아까운 일일 뿐이죠.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한 7살쯤 된 어린아이가 와서 저에게 아줌마 너무 못생겼어요. 왜 그렇게 늙었어요? 아, 그 얼굴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퍽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에게 막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줄 거야 하면서 분노에 차서 부들거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보는 세상과 제가 보는 세상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나르시시스트가 보는 세상과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사실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왕에 차이 나는 거, 그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버리세요. 갓난아기와 어른 간의 차이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의 수준을 점점 더 변화시켜 감으로써 이 나르시시스트가 보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게 되면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 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나는 왜 저런 수준 낮은 인간이 하는 말에 귀 기울였을까? 정말 1초라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깝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과거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기는 한데 1초라도 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훨씬 낫죠. 사실 별로 생각이 나지도 않고요.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1분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곁에 지금 너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들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날 바라봐주고 있는데 굳이 생각도 안 나는 부정적인 과거를 끌어내서 그걸 곱씹고 싶은 욕구도 없고 필요성도 가치도 못 느낍니다. 그야말로 그 나르시시스트들은 제가 보는 세상에서 아웃이 돼버린 거죠. 지난번 바운더리에 대한 영상에서 저는 우리가 자아 실현에 집중할 때 건강한 바운더리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아 실현에 집중하는 것은 관계의 바운더리만 잘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에코이스트들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일에서도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볼 때마다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자주 만나는 것 못지않게 친밀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행복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매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와,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그 나르시시스트가 했던 말을 내가 계속 신경 쓰고 무슨 짓이라도 했었다면 크게 후회할 뻔했어. 그때 잘 참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쏟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아,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지금 많이 힘든 분들은 아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나에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으실 겁니다. 그때가 안 올 것처럼 생각되시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올 겁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갔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밝은 미래를 누릴 가치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하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어서 예전에 그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생각은 1초도 더 하기 싫은 그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필요하신 분은 치유에 집중하시고 좀 엉망진창으로 쉬는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 하고 싶은 쓸데없는 짓을 찾아봐야 할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꿈을 찾아야 할 단계에 있다면 꿈을 찾아서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천히 가도 남들 눈으로 봤을 때는 초고속이니까 최대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